김태우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중일마 발언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김태우 차장은 서초동 고급 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의 대통령과 같은 동에 살던 이웃이자 술친구이며 목욕까지 같이 했던 관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의 부친 김경희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부 선배 검사입니다. 김태우의 부친 김경애는 대검 중수부장, 서울지검 검사장, 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전두환 정부의 잔악상을 드러낸 주요 시국 사건들의 수사를 담당하여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민창 전 내무부 치안본부장의 구속을 주도하였습니다. 부산지검 검사장, 서울지검 검사장 등 검찰의 주요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김태우는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시카고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41세의 젊은 나이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시절부터 외교가정교사로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외교안보정책 실세로 활동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 3천도 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는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밀실 처리를 주도했다가 잘렸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되면서 10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2023년 3월 말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갑자기 사퇴하면서 김태우 차장과의 내부 알력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과 대강고 동창으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결심하던 순간부터 외교 책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김성한 실장과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 등 외교 안보 라인이 모두 경질되었지만 김태우만 살아남았습니다. 김태우의 어떤 부분이 그리 대단하길래 윤 대통령은 50년 지기 친구도 버렸지만 김태우는 살아남았을까요? 김태우 차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더 일본 밀착 외교 노선을 견지해왔습니다. 김 차장은 한일 정상회담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마련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나 박진 외교부 장관과 달리 급진적인 관계 개선론을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박 장관은 전례 없는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민심 이탈을 걱정한 반면 김 차장은 지지율이 하락해도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펴며 책임은 내가 진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김 차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에도 지소미아를 주도했다가 잘렸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정반대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문부성 국비장학생 1호로 선발되어 일본에 유학한 부친을 둔 대통령과 의기투합한 결과입니다. 김태우는 학자 시절부터 줄곧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자위대 한반도 진입 허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수습했지만 사실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김태우가 이미 십수년 동안 그의 논문과 말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김태우는 과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의 논문을 수차례 쓰기도 했습니다. 신하세아 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 시절 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에서 김 교수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균관대 교수 시절에 쓴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논문에서도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정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 자위대를 군국주의화하려는 일본 보수 우익의 꿈을 그대로 대변하는 논리입니다. 이 주장은 아베 전 총리부터 기시다 내각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태우는 2009년 일본 우익 정치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설립한 세계평화연구소에서 선정하는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태우는 2012년 7월 한일정보협정 지소미아 체결 추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밀실협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사 직전 무산되는 바람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퇴해야 했습니다. 그가 사직한 바로 다음 달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하였고 아키히토 당시 일본 천황에게 과거사 관련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그동안 견지해온 일본과의 우호적 태도에서 급격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뉴라이트를 대거 기용한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김태효의 급진적인 친일 정책 추진에 큰 부담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조선일보 칼럼 사과받는 나라와 사과하는 나라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 얻을 혜택이 안보와 경제 영역을 망라해 질비한데도 그 필요성을 역설하려면 친일 낙인이라는 크나큰 정치적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본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효가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반공주의 진영 논리에 기초하여 자유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일 양국이 중국, 북한 등 비자유 국가들에 대항하여 군사적 협력 관계까지 가야 한다는 본인의 지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념에만 매몰되어 일본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영토 침탈 시도 등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일방적으로 한국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국민의 거센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두고 논란이 된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며 일본에 억지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파장이 커졌습니다. 김태효 차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의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며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펴는 모습을 경외하게 만들므로써 일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김 차장을 적극 두둔했습니다. 2012년에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하여 저지른 댓글 공작에도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2017년 검찰 조사를 받았고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이 담긴 문건을 무단 반출해 자택에 보관해왔고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은 댓글 공작을 비롯한 정치 관여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지만 기밀 반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를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자리에 임명하였고 판결 확정 2달 만인 2022년 12월 27일 사면까지 해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017년 댓글 공작 의혹, 기밀 유출 혐의로 김태효를 기소한 당사자는 바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 만에 두 사람은 차기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소속 공직자로 재회하는 묘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서초동 고급 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의 대통령과 같은 동에 살던 이웃이자 술친구이며 목욕까지 같이 했던 관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의 부친은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낸 대통령의 특수부 검사 선배 김경희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대사가 생각납니다. 느그 서장 아크로비스타 살제? 내가 임마 느그 서장이랑 어저께도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마 다 했어. 2023년 4월 8일 발생한 CIA의 대통령실 도청 사건에 대해 진상 파악이나 항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해 김태효 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토청한 정황이 없다, 대부분 위조된 것이며 한미 양국이 동의한 점이라며 사안을 축소시켰지만 정작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나서서 기밀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토청의 악의 선의가 어딨냐. 그 자체가 불법이고 나쁜 것인데 어떻게 이따위의 말을 하는 거냐며 김태효 차장은 이명박 대통령 때 비서관으로서 우리나라 외교와 대북 정책을 망친 분인데 실패한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아서 등용을 했다. 또 한 번 윤석열 정권의 외교를 망친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의 비판과 사퇴 요구도 빗발쳤습니다. 그로 인해 이틀 후인 4월 14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 지지율도 약 반년 만에 3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